안녕하세요. 대우건설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장 상황은 살벌합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살벌한 상황 속에서 대우건설이 그래도 일단은 더 내려가는 것 자체는 막아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멈춰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이 이제는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지금 자리 내가 매수를 하면서 버티고 있기는 한데 지금 타이밍에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가서 내가 매도를 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실 텐데 앞으로 대우건설이 어떤 흐름 만들어낼지, 우리 이번에 일단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때 얼마에 매도를 하셔가지고 물량 좀 덜어 나가시면 될지,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되려는 건지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왜냐? 이번 주에 변동성이 커질 만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후 들어서서 이제 미국의 CPI 지수 발표를 할 것이고, 이거 소비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 발표를 할 것이고, 그리고 당장 이번 주 목요일이죠. 하필이면 놀러 가기 직전인 목요일 날 우리나라 기준금리 발표를 합니다. 아마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할 날이 있죠. 1, 2, 3, 4 이날이죠. 7월 23일입니다. 하이닉스가 아마 실적을 발표를 하리라고 기대가 되는 그날이에요. 그날까지 일단 우리는 버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날까지 제발 지금 자리에서 더 내려가지만 말아달라, 그것을 바라는 것인데, 일단 대우건설은 오늘까지는 그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CPI가 발표를 할 것인데 이 수치가 예상치보다 내려와 있어요. 우리가 만약 예상치보다 적게 나와요. 만약 우리는 아니죠. 우리가 예상할 건 아니니까 337로 미국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금 335.10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337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335가 나왔어. 그러면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대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이 덜 했다라는 뜻입니다. 물가 상승이 덜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이 이제 나중에 기준금리를 반영을 할 때 6월에는 협박을 엄청 쏟아냈죠. 일단은 동결을 하면서 동시에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에 협박을 던져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은 계속 올릴 거다,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협박을 던져둔 상태인데, 그것이 먹혀 들어가가지고 인플레이션 세가 약간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먹혀 들어갔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도 이제 지금까지는 협박을 했었던 기조를 살짝씩 완화시키면서 약간 고삐는 주면서 동결할 수도 있다. 인하는 당장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동결로 유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져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여러분 그 금리 자체를 내리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아해요. 올라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동결로 유지되긴 했었는데 추가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동결만 한다라고 해도 조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 진짜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거, 이거는 일단 미국 시장에 먼저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미국 소비자 물가는 미국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일단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진짜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것인데, 아주 높아질 확률이, 인상을 할 확률이 지금은 높습니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원화가 약세죠. 지금 뉴 노멀이라는 뜻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거거든요. 이 시대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전에는 환율 자체가 한 1460 몇 원 그 정도에서 머물렀다, 그게 표준이었다,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평균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1,500원대를 위로 올라가죠. 1,500원대로 내려와 있으면, 딱 1,500원 찍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내려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죠? 그렇게 지금 이 1,500원대로 뉴노멀이 되었다. 그러니까 환율 1,500원대의 시대 자체가 약간 평균치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좋을 건데, 기준치가 아예 올라가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환율을, 지금 올라가 있는 환율을 낮추려면은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원화 가치가 올라요. 왜냐? 시장에 풀린 돈을 지금 은행이 끌어당기겠다라는 뜻이죠. 가지고 가겠다라는 뜻, 회수를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원화가 상승을 하면은 이제 환율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기 시작을 해요. 원화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원화를 더 사는 거고 원화로 그러면 가만히 두기만 할까요? 가만히 두기도 하겠지만은 가만히 놀리면 안 되겠죠. 투자자들은.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것이 이 환율적인 기조에서는 나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시장이라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당장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식 사는 것을 조금 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약간 망설일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대량 매수세를 잡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만한 이벤트들을 지나고 그렇게 지난 다음에 진짜 결정타를 먹일 것은 23일이죠.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안 나오면 이상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 하회고 뭐시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하회한다고 던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 드리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는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가 막 적자로 전환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고 매출액 자체는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라갈 것인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얼마만큼 터지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얼마만큼 반영을 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그 의미에서 하회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얼마나 터지던 시장이 강반응을 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참 인생사 그렇죠. 인간사도 그렇죠. 인생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주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이게 흐름이라는 것을 타야 되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흐름 비슷하죠. 흐름을 보면은 20일 추세 꺾었습니다. 고점 찍고 꺾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터진다라고 해도 그날 당일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곳을 고점으로 보고 매도가 강하게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미 하락 장세에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상승 전환을 할 만큼 강하게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자, 그리고 그것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는 굉장한 비극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종목들, 특히 우리 같은 대우건설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일종의 제일 강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기대하던 하이닉스 실적까지 발표가 끝나면은 재료 소실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매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슬슬 포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더 이상 붙잡고 있을 그게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이미 주가도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탈출을 시작을 하시면서 일단은 잠깐은 홀드가 돼요. 나 너무 상처 입었다. 나는 내 상처 입은 마음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일단은 망설이시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7월 말쯤 되면은 다른 종목들 실적 발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인데 리포트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증권사에서 2분기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컨센서스들을 다 발표를 하는 거죠. 2분기 어떻게 된다더라. 전선주들 잘 나올 것이다더라. 이 로봇주들은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하면은 돈들이 이제 슬슬 다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대우건설도 위로 쭉쭉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증권사가 발표하고 있는 리포트들을 살펴보면 일단 어제 미래에셋 대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을 했다. 목표가는 일단 낮췄어요. 지금 시장이 예상보다 증권사 예상보다도 너무 눌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 자체는 하향을 했지만 매수해도 된다. 라고 발표를 한 상태이고 키움증권도 마찬가지예요. 키움증권도 증권사 리포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 영업이익 자체가 일단은 올라갈 것이다. 2분기 동안 이제 이게 두 개 분기 동안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키움은 목표 주가 내놓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상향을 했는데 미래에셋하고 비슷하게 미래에셋은 24,000원을 내놨는데 23,000원을 내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지금 리포트를 내놓은 상태인데요. 일단은 중립입니다. 왜냐면 너무 과열됐었다 보니까 지금은 잠깐 고민을 하고 있고 목표가도 내놓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중립으로 내놨고 영업이익은 조금 깎일 수 있는데 매출액 자체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매출액 자체는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다들 증권사들도 이 24,000원 선
여러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자리가 어디다? 오대리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리죠. 여기 올라갈 수는 있다. 일단 2만 원짜리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이 윗자리, 이 2만 원대까지 회복을 해내기만 하면은 윗자리까지는 갈 수 있다. 24,000원 넘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죠. 언제나 25,000원 위까지 갈 수 있고 27,5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 정도를 25,000원, 24,000원은 좀 낮아요. 증권사는 원래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살짝 낮고요. 거래량 터지게 되면은 27,5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자리를 좀 기대를 하시고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 평단가가 지금 굉장히 애매하다. 좀 2만 원대다. 27,500원에 2만 원대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지금 이 15,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추가로 좀 눌러볼 만한 여력은 있죠. 그래서 내가 매수를 지금부터 잘만 잡아내면은 평단가 조금 더 눌러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수를 잡으려면은 지금은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 날이나 들어와 버리시면은 평단가가 애매해져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죠. 물론 넘치도록 많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눌려있는 날들, 그런 날들을 좀 노리셔서 들어오실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조심할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랄까요. 시장이 패닉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밀려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언제 매수하셔야 되는지 언제 매도하셔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눌려있을 때 매수하시고 그리고 멈춰있을 때 매수하시고 그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은 매도하면 된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렇게 패닉장 상황에서는 그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잠깐 멈춰있다라고 해도 내일이면은 밀려나 버릴 것 같아서 무서워 죽겠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건을 살짝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시느냐? 양봉 하나라도 잡히면은 매수를 하겠다. 아니면은 진짜 조금이라도 살짝이라도 올라가면 매수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좀 기조를 바꾸십니다. 물론 그래도 괜찮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바꾸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올라갔을 때보다는 바닥에 있을 때 양봉 잡혔을 때 이날이라도 매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망설이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나 평단가 최저가 아니어도 되니까 약간이라도 상승을 하면은 매수를 하겠다. 왜냐면 하락이 너무 무서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매수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날들은 하필이면은 올라갈 때 이런 날들은 확 올라가요. 특히 바닥에서는 확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천천히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갭상승을 하면서 뚝뚝 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급등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 눌려 있을 때는 어차피 세력이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잡힐 때는 세력도 손실폭을 줄이려면은 일단은 그들이 공매도를 했었던 자리 약간 아래서 대량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살짝이라도 상승하고 매수를 할래라고 해버리면은 벌써 세력이 매수하는 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세력이 이미 대량 매수한 상태에서 주가가 끌려 올라가니까 중간에 낮은 지점 잡는 거 자체가 너무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이 가격에 매수할 생각 없었다 라고 하실 겁니다. 나는 16,000원에 매수할 생각이었는데 쭉쭉 쫓아가다 보면은 17,000원대에 매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눌려있을 때 이 저점이다, 이곳이 바닥이다라는 확신 자체가 좀 필요하세요. 난 그런데 그 확신이 오지 않는다. 이번에도 결국은 기회 놓쳐가지고 그 양봉 한번 보겠다고 기다리다가 그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그 시장 기다리다가 쭉 끌려 올라가서 나는 또 16,000원에 매수할 것을 17,000원에 매수를 해버렸다 라고 하시면은 결국 이 바닥에서조차 고점에 물리신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에 매수를 하실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이 바닥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 라고 하면 오데리가 그 확신을 좀 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지금은 약간 시장이 비상사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평단가 조정을 하시려면은 매수, 매도 둘 다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이렇게 얘기 안 드리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저점에 잡으실 수 있도록 저점 매수하실 수 있도록 매수하실 타이밍 그리고 목표 매수가 잡아 드릴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그때는 빨리빨리 우리가 매수했던 거 물량을 쳐내야겠죠. 쳐내실 수 있도록 목표 매도가까지 같이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겁니다. 이렇게 오대리 타점 문자를 장중에 좀 받아보시고 일단은 애매한 자리에 잡았던 물량 이번에 16,000원에 잡았어야 했던 거 17,000원에 잡았던 물량 아니면 중간에 내려올 때 잡아가지고 지금 상단가가 애매하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바닥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물량 덜어내시면서 상단가 조정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대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대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대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만 원까지 찍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 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만 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분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데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 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데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우리는 언제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왜 도대체 세력은 바닥에서 공매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왜 하필 눌려있을 때 공매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걸까? 이게 늘 궁금한데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대우건설이 여기 지금 15,000원, 17,000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것은 세력도 예상한 바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외국인도 기대한 바가 아니고요. 기관마저 기대한 바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지지선은 저 윗자리예요. 저 위에 24,000원. 여기를 그래도 지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외국인이 대량 매수했던 거 저번에 잡아드렸었죠. 이렇게 대량 매수를 하면서 들어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기관도 실제로 대량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한 그때를 체크를 해보시면 이때입니다. 오데리가 지금 살짝 거래 날짜 보고 왔어요. 26일, 29일인데 6월 26일, 29일 양일인데 이 자리만큼은 지지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지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기보다는 일단은 지지했을 만한 자리보다 더 밀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매수를 대량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눌렸다. 이거는 완전 눌렸으니까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대량으로 잡은 것까진 좋은데 그 뒤로 추가로 밀려나 버렸죠. 그러니까 이 추가로 밀려난 상황부터는 그들도 예상한 바는 아닙니다. 그들도 이 자리까지 내릴 것이다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는 계속 순매수를 하면서 버티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대우건설이 물론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하향은 하고 있죠. 하향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간까지는 뭐 다 같이 매도하고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마지막 막바지 6월 말부터 지금까지의 이 구간은 지금 이 구간에서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량 매수를 하면서 안 내려가게 막는다기보단 그들도 평단가 조정하려고 급한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도 이 바닥 구간에서도 어떻게라도 수익을 챙겨야만 하니까 그들은 그것이 업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필사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수익 못 챙기고 깎여버리면 이게 하락장이라고 못 챙겨버리면은 직장 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필사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필사적이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오히려 더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하락에 좀 베팅을 하고 그리고 쇼커버링이라도 치면서 그 기회를 노려가지고 신용개미들하고도 싸우면서 그죠? 신용개미들과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단기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양봉이 쫙 나올 때는 우리가 그 기회를 잡으셔야만 한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못 잡으셔가지고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 이때라도 나갔어야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어차피 거래량 바닥입니다. 우리 이 정도 터지는 걸로는 어차피 많이 못 올라가요. 아직 기회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또다시 공매도 하면서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거래량 터지게 되면 이번 주 지나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진짜 꽉꽉꽉꽉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꽉꽉꽉꽉 담아둘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폭탄을 제조를 하면서 지금 자리에서 폭탄을 제조를 하면서 결국은 약간이라도 이제 도화선이 될 만한 매수가 잡히기 시작을 하면은 그 순간 거래량이 확 뜨면서 이전처럼 이전에 이렇게 터졌던 것처럼 4천만 주 갑자기 터졌죠. 이렇게 터져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면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시려면은 최대한 잡아내시려면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신 상태로 가만히 두셔도 됩니다. 가만히 두셔도 되는데 내 평단가가 좀 애매한 것 같다. 특히 윗구간대에서 매수하셨다. 이 17,000원대다라고 하면은 상관없습니다. 이 바닥에서 매수하신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 평단가가 좀 20,000원대다. 라고 하면 살짝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대에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매수하시면서 버텨주셔라. 매수하시면서 평단가 낮추시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기다려주시면은 결국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조금 지나면은 이제 다른 종목들 실적 발표할 테니까 그 기대감으로라도 매수세 잡힙니다. 매수세 들어왔을 때 우리 매도하면 되니까 한 번이라도 터졌을 때 그때 매도 한 번 하시고 어차피 그 다음에는 쇼커버링으로 이거는 쇼커버링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강하게 눌립니다. 그렇게 눌리면은 17,000원대까지 또 밀려날 수 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준비하시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눌렸을 때 마지막으로 준비하시면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매도해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손절을 해 버리시면은 남는 것은 손실뿐입니다. 진짜로 손실뿐이니까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요. 지금은 쪼끔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 매수 못 한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두셔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쪼끔만 더 버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버텨 주시기만 하시면은 일단 27,500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갈 수가 있고 이번에는 매수세가 완전히 흩어질 수가 있어요. 로봇으로 녹아야 되고 '와 로봇도 눌려 있다. 로봇으로 아이고.' 그러니까 다들 눌려 있다 보니까 조선주도 눌려 있는데 조선주도 난 사야 되고 로봇도 사야 되고 원전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살 게 많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주로 돈이 얼마나 몰려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30,000원대 이상 자리는 얼마든지 노려보실 수 있어요. 신고가를 뚫고 가는 거는 살짝 어려울 수는 있지만 30,000원대 이상까지는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되겠고요. 내 평단가가 조정을 해야 될 평단가인지 어쩐지 조금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신 다음에 위에 연락처 있었죠.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평단가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평단가 체크를 해보고 다른 종목 도움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종목하고 평단가 같이 보내주시면은 모델이가 평단가 체크하고 어디까지 올라갈 만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조정이 조금 필요하십니다. 좀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세요라고 답변을 드릴 테니까 나 혼자는 좀 어렵다. 모든 다른 종목들도 체크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종목으로 도망가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대우건설만 못 나가는 것 같아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어차피 다 같이 못 나갑니다. 다 같이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다른 종목 이동시켜 버리시면은 오히려 더 답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섣부른 이동보다는 일단은 대우건설 알고 있는 종목에서 최대한 잘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우건설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나 조금 안도감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겠다. 제발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 진짜 필요하죠.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